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개정교육과정 2학년 수학이고요.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단원 시계에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많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 배웠던 내용은 지수법칙 내용 배웠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 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 같이 공부해본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은근 계산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특히 제가 계산하실 때 실수 없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는 연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켜볼 거고요. 교과서 57쪽에 있는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보기에서 오는 것을 뭐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법칙 문제이고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의 5제곱 곱하기 a의 7제곱은 a의 12제곱이 나와 있는데요. 맞을까요? 자,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 본다? 그쵸. 밑이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였죠. 자, 기억 보게 되면 지금 밑은 모두 지금 뭐로 같습니까? 그쵸. 지금 a도 같습니다. 그쵸. 뭘 확인한다? 지수를 보는 거였고, 곱할 때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a의 5제곱 곱하기 a의 7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였고요. 따라서 a의 5 더하기 7제곱인 거 알 수 있겠다. 5 더하기 7은 얼마? 12. 따라서 얘는 결국 얼마 나온다? a의 12제곱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니은 같이 볼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 지금 문자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x도 있고 지금 뭐도 있으니까 그쵸 지금 y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준다? 같은 문자끼리 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자, x는 x끼리 볼게요. 결국 x제곱 곱하기 x 하나 더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뒤에는 y의 세제곱 곱하기 y의 5제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x의 제곱 곱하기 x예요. 자, x는 보다 x 1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밑이 같을 때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2 더하기는 얼마? 3. 따라서 얘는 x의 세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면 3 더하기 5는 8. 따라서 얘는 x의 세제곱에 y의 8제곱이요 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x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디귿같이 볼게요. 자, a의 4제곱 나누기 6제곱인데요. 자, 디귿 보시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나눌 경우에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a의 4제곱 나누기 a 6제곱이다. 이거 어떻게 한다? 그쵸. 분속꼴을 바꿔주게 되면 a의 6제곱분의 a의 4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나온다?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니을 보시면요. 자, b의 세제곱이 8제곱인데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죠. 얘는 뭐죠? 그쵸. 얘는 b의 세제곱을 몇 번 곱해준 거예요? 8번 곱해준 거예요. 즉, 얘는 결국 b의 세제곱 몇 번 있다? 8번 있는 거여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3을 그쵸. 3 곱하기 8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11제곱이 아닌 b의 2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을 틀려가지고 정답 뭐가 된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지수법칙 문제 같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모두 밑이 a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맨 첫 번째 앞에부터 해보시면요, 얘는 뭐죠? 그쵸? a의 13 빼기 4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나누기 a의 7제곱. 자, 13 빼기 4는 얼마죠? 9. 따라서 얘는 a의 9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9 빼기 7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9 빼기 7은 얼마? 2. 나 정답은 그래서 a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2번 같이 볼게요. 자, 2번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얘는 각각을 먼저 해주는 거였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요것이 경우에는 먼저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보게 되면 x의
2 곱하기 3제곱 나누기 x의 3 곱하기 2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도 6, 따라서 x의 6제곱 나누기 x의 6제곱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밑도 같고 지금 지수도 같죠. 따라서 얼마 나온다? 정답은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볼게요. 자, 3번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여기 있는 이 지수 1을 각각에 모두 분배해 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쵸. 3의 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의 제곱은 9, 그 다음에 a의 5 곱하기 2제곱이어가지고 정답 뭐가 된다? 9a의 10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도 다 분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요 주어진 분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x의 세제곱인가요? 그쵸. 이해 가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4제곱을 각각의 분수하고 요 분수에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에다가 그리고 y의 4제곱 분의 x의 세제곱의 전체 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4제곱은 16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지수사는 분모의 지수하고 분자의 지수에 분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y의 4 곱하기 4제곱 분의 x의 3 곱하기 4제곱 돼가지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4, 4, 16 따라서 얘는 16에 y 4제곱 분의 그 다음에 얼마 나온다? 그쵸? x의 12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기본적으로 지수 합치에 대한 내용들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단항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준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주는 거 있죠. 그쵸? 자, 숫자 보시면 얼마 나오죠? 4하고 5. 4 곱하기 5는 얼마? 20. 그래서 2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지금 요것의 경우에는 a의 세제곱하고 a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다. 그럼 무슨 법칙? 지수 법칙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지금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 되는 것이고요. a의 3 더하기 2제곱. 따라서 얼마 나온다? 20에 a의 5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x, y 세제곱의 전체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x의 제곱, y의 3 곱하기 2제곱인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제곱을 각각에 분배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9x제곱 y의 6제곱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정리해보게 되면 6x제곱 y의 5제곱 곱하기 9x제곱 y의 6제곱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해보시면 6 곱하기 9는 얼마? 5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54.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x의 제곱 해주면 x의 2 더하기 2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y의 경우에도 5 더하기 6제곱 정리해주게 되면 54에 x의 4제곱, y의 11제곱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같은 게 어떻게 해주는 거였다? 그쵸? 두 가지 형태 있었죠. 첫 번째는 분수도 바꾸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역수의 곱셈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얘는 한번 역수의 곱셈만 바꿔볼게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앞에는 그대로 두고 뒤에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숫자에 보시면 4분의 1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문자의 경우에는 a의 세제곱분의 a의 7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분의 12는 얼마?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수끼리 빼주게 되면 7 빼기 3. 자, 정답 뭐가 나온다? 3a의 4제곱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되시죠? 자, 이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일단은 각각을 먼저 여기 지수를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요.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 있는 지수 1의 숫자하고 x하고 y에 모두 분배해 주는 거였습니다. 4의 제곱은 16. x의 제곱, 네, y는 3 곱하기 2는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나누기. 자, 마이너스 2부터 이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준다? 그쵸? 마이너스 2에다가도 분배해주고, x에다도 분배해주고, y도 분배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x의 9제곱 되겠죠? 3 곱하기 3 9니까요. 네, y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뭘 바꿔준다? 우리는 분수꼴로 바꿔보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x의 9제곱 y 세제곱 분의 16의 x제곱 y의 6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8 나누기 8분의 16은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x에 대해서 보시면 지수가 분자는 지수가 2고요. 분모는 지금 지수가 9입니다. 약분해주면 분모의 지수가 7 남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y 약분해 보시면 분자의 지수가 3 남겠네요. 그쵸? 따라서 정답 뭐가 된다? 마이너스 x의 7제곱분의 분자의 경우에는 2y 세제곱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어떻게 해준다? 괄호를 풀고 무슨 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동류항은 뭐였죠? 그쵸? 문자의 종류와 같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같으면 그것은 뭐라 부른다?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였고요. 동류항끼리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쵸?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괄호 풀어주게 되면요. 2a-6b 더하기 3a 더하기 4b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동류항 한번 확인해 볼게요. 2a 동류항은 3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6b의 동류항은 플러스 4b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따라서 결국에는 자, 2 더하기 3은 얼마? 5. 따라서 얘는 5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6b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2b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5a 마이너스 2b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쵸? 지금 보시면 뒤쪽 보시면요. 괄호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준다? 각항에 마이너스 3을 뭐 이용해서 분배어칙으로 분배를 모두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에다가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2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동류항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4x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6x제곱 되는 것이고 3x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3x 상수항상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동류항은 플러스 12라는 점 볼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2차는 어떻게 될까요? 4 빼기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제곱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 빼기 3은 0 되는 것이고요. 12 빼기 5는 7.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볼게요. 자, 3번은요,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단항식 부분을 다항식 각 항에 분배해주는 거였죠? 따라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 7의 1을 3의 2와 마이너스 4에 분배해주는 거였습니다.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7a 곱하기 3a 마이너스 4 곱하기 7a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숫자끼리 보시면 7, 3에 21, a 곱하기 a는 a의 제곱, 4, 7에 28. 정답은에서 21a제곱 마이너스 28a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우스는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우리가 곱셈꼴을 바꿔주는 거였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걸 보셔야죠. 자, 5분의 3x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주는 거였죠? 역수로 바꿀 때 일단 얘는 이거예요. 5분의 3x입니다. 가끔씩 이거 역수 고칠 때요, 여러분들이 3분의 5x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x까지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한 덩어리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역수로 고칠 건데요. 어떻게 주는 거다? 일단은 앞에 그대로 두셔야죠. 12x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역수는 그쵸? 3x분의 5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따라서 얘는 결국 12x제곱 곱하기 3x분의 5 마이너스 3xy 곱하기 3x분의 5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나누기 3분의 12는 4. x분의 x제곱은 x 남는 것이고요. 3x가 없어지겠죠. 이해 가시죠?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얘는 4x 곱하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y가 돼가지고요. 정답은 뭐가 된다? 20x 마이너스 5y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만족시키도록 하는 세자연수 ABC 값을 모두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주어식은 뭐죠? 그쵸? x의 a제곱분의 2입니다. 자, x의 a제곱분의 2 전체 5제곱이에요. 어떻게 한다? 전체 지수의 5를 분모의 지수하고 분자의 지수 각각 분배해 주는 거였어요. 그쵸?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x의 a제곱의 5제곱 분의 2의 5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수법칙에서 5 곱하기 a는 5a, 2의 5제곱은 32 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결국 이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15제곱 분의 32인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가 같으려면. 그쵸? 분모의 지수인 5a하고 15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 따라서 결국은 뭐가 된다? 결국 5a가 15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a는 3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식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식 보시면요. 자, 3x의 c제곱 분의 y의 세제곱의 4제곱이 지금 81의 x의 8제곱 분의 y의 b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좌변부터 전개해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일단 분모의 경우에는 3xc의 4제곱 분의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의 4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 분자 보시면 3 곱하기 4는 12. 따라서 얘는 y의 12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분모는 어떻게 하나요? 그쵸, 여기 지수 4를 숫자하고 x c제곱을 각각 분배해 주는 거였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국에는 3의 4제곱은 얼마? 81. 4 곱하기 c는 4c. 따라서 x의 4c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81의 x의 8제곱 분의 y의 b제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지금 먼저 분자 보시면요. b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쵸, 12가 돼야 되죠. 그쵸. 아, 결국엔 첫 번째, 우리는 뭐가 할 수 있어? 지금 b가 1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4c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 돼야 되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4c가 8. 따라서 c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 정답은 그래서 A는 3, B는 12, C는 2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요도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요. 지금 네모원에 알맞은 식을 한번 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네모 부분이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식이니까 저는 한번 이거를 A라고 한번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결국 4x제곱 y의 전체 세제곱에 나눴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역수의 곱셈. 따라서 얘는 그냥 a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곱하기 6xy 세제곱 분의 1 이것이 지금 3x제곱 분의 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지금 우리는 그쵸? 우리는 지금 a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a분이 너무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한번 a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 a 없어지겠죠. 그쵸? 그 정리해 주게 되면 4x제곱 y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6xy 세제곱분의 1 요것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3x제곱분의 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봐보세요. 그럼 뭘만 구하고 싶어? a만 구하고 싶어. 그럼 지금 불편한 게 뭐야? 불편한 것이 요거예요. 3x제곱분의 y 이거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다?
역수를 곱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는 결국에는 y분의 3x 제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y분의 3x 제곱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y가 모두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a만 남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a는 자,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64의 x의 6제곱의 y의 세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곱하기 6xy 세제곱분의 1 네, 곱하기 y분의 3x 제곱인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3 나누기 여기 해주시게 되면 2 남는 것이고요. 2하고 64는 약분해주면 32 남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일단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이거 나오겠죠? 32의 x의 6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xy 세제곱분의 1 곱하기 y분의 x 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 y 세제곱이 또 약분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x분의 x제곱도 여기 x가 남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 분모는 뭐하죠? 분모는 y죠. y. 그쵸? 따라서 결국 y분의 숫자 분자는 3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남는 건 지금 뭐죠? x 6제곱하고 지금 x만 남아가지고 x의 7제곱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살짝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결국 뭘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다항식의 합이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1이 모두 같을 때요. 2a-b를 한번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구해볼까요? a부터 구해볼 건데요. a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왜요? 그쵸? 지금 여기 볼까요? 가로 둘째 줄 볼게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지금 합해서 뭐 돼요? 합해서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1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 두 개씩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이해 가시죠? 그럼 적어 보겠습니다. 자, 결국 가로 둘째 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 1단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결국에는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일단 저는 한번 이 부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뭐부터 본다? 동류항 보는 거죠. 동류항. 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동류항은 x제곱, 그쵸? 네, 마이너스 x의 동류항은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동류항은 지금 4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차, 결국에는 x제곱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의 1은 얼마? 2. 따라서 얘는 2x 그리고 2 더하기 4는 6.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식이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는 지금 a가 공개하면 a.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좌변에 있는 2x 더하기 6을 우변으로 2항 해주면 2항. 그쵸? 자, 결국 a는 뭐가 된다?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에서 2x 더하기 6을 빼줘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3x제곱. 자, 9 빼기 2는 얼마? 7 되는 것이고요. 12 빼기 2는, 12 빼기 6은 6. 그래서 a를 방금 우리가 지금 구한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a 방금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될까요? 이제 b를 구할 건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b를 구할 수 있나요? b는 아직 못 구해요. 왜냐하면, b를 구하려면 뭐 여기를 알던가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모두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쵸? 자, 지금 잘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 b 같은 경우 뭐하죠? 문제 뭐라 했냐면 지금 가로, 세로, 대각선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볼까요? 요 줄 있죠? 요 줄하고 지금 대각선 보이시나요? 겹치죠? 어떻게? 그쵸? 지금 요 칸이 겹쳐요. 요 칸이. 이해 가시죠? 결국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요 칸을 한번 저는 요 칸을 볼게요. 요 칸을 제가 C로 두면요. 요 C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C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C를 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대각선을 이용해서 그쵸 B를 구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C를 볼게요. C. 자, 결국 두 번째 2단계 가볼게요. 자, 결국 2x제곱 더하기 5에다가 자, 아까 A가 뭐였냐면요. A는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C를 더한 것이 뭐가 돼야 돼?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자, 2x 동류항은 3x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2 더하기 3은 얼마? 5. 따라서 얘는 5x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더하기 7x 5 더하기 6은 11인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C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쵸? 자, 결국 C는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에서 5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1을 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결국 계산해 보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1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동류항 보시면 3 빼기 5는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9x 마이너스 7 동류항이죠. 9 빼기 7은 2. 그 다음에 12 빼기 11은 1. 다 정답은 뭐가 된다? C는 그래서 그쵸 여기서 지금 2x 더하기 1 요만큼이 지금 C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제 B를 구하셔야죠. 그쵸? 3단계 갈게요. 3단계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B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다가 C가 지금 방금 뭐였냐면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었습니다. 합해서 뭐가 돼야 돼?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얼마죠?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x의 동류항은 2x 3 더하기는 5니까 그쵸 플러스 5x.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1은 5.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럼 B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B는 뭐가 된다? 3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2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를 빼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괄호 풀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1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동량 볼게요. 3x제곱 동량은 x제곱 따라서 얼마? 4x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x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5x, 12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5. 됐죠? 따라서 9 빼기 5는 얼마? 4. 12 빼기 5는 7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다 지금? B까지 구했습니다.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그쵸. 이제 최종적으로는 2A-B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구해볼게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할 2A-B는 뭐가 된다? 2A-B는 대입해보시면요. 지금 A가 그쵸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주는 거였죠. 자, 여기 2를 모두 한번 분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를 모두 각 항에 한번 분배해 보시면요.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7은 14, 2 곱하기 6, 12,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7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동류항 보시면 6x제곱 동류항은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14x 동류항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2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7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6x제곱 빼기 4x제곱은 2x제곱, 자 14x 빼기 4x는 플러스 10x, 12 빼기 7은 더하기 5. 정답은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5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얼핏 보면 한 두 문제 정도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다 보면 해결이 될 거니까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풀이를 쓰실 때 조금 너저분하게 쓰지 마시고요. 좀 깔끔하게 쓰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에 계산한 식에서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이 36일 때요. 수 a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결국 얘도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눗셈하고 지금 덧셈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준다? 나눗셈 먼저 해요. 나눗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눗셈 어떻게 해준다? 역수의 곱셈, 그쵸? 자, 결국에는 지금 써보시면요. 일단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부터. 요거 제가 1번으로 두시게 되면요. 즉,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2x제곱 더하기 axy-4x 곱하기 역수는 마이너스 x분의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 어떻게 한다? 분배법칙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결국에는 분배법칙 해주게 되면 2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6 더하기 axy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6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약분 한번 해보시면요. x분의 x제곱은 x 하나 남는 것이고요. 여기 x 약분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x가 약분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정리해보시면 결국에는 자 2x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x 된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이 있고요.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문자는 y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은 플러스 24.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1번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럼 뭐 해볼까요?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분수입니다. 어떻게 준다? 그쵸? 일단 얘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분리. 즉, 얘는 7y분의 21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y분의 14y 제곱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7분의 21은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y도 약분되는 것이고요. 7분의 14는 2, 그 다음에 y분의 y제곱은 y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3x-2y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합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 주어진 식은 뭐다? 주어진 식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ay 더하기 24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3x-2y까지를 더해주시는 거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한다? 동류항끼리 연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2x의 동류항은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동류항은 마이너스 2y 되겠죠. 그쵸? 자, 결국 얘는 마이너스 12 빼기 3, 12 더하기 3은 9 마이너스 9x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의 y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24가 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하는 거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 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자, x의 개수는 얼마? 그쵸? x의 개수는 마이너스 9, y의 개수는 지금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정리해보면 지금 요만큼이 x의 개수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만큼은 지금 y의 개수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6a-2가 얼마? 3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6은 뭐죠?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9가 없어지네요.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6a-2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a-2는 그쵸? 마이너스 4. 따라서 6a는 뭐다?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3분의 1. 답은 3분의 1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인의 제곱이 a라고 할 때요. 지금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법칙 문제이고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요, 지금 6의 세제곱은요, 3분의 8a라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의 세제곱이거든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쵸? 6은 뭐죠? 2 곱하기 3이죠. 분리해 볼게요. 즉, 결국에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 3을 어떻게 한다? 그쵸? 2하고 3에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방금 주어진 거는 3의 4제곱이죠. 그쵸?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보시면 3의 4제곱은 뭐예요? 얘는 3의 3 더하기 1이죠. 혹은 3은 뭐죠? 4 빼기 1이죠. 이해 가시죠? 결국 보시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 빼기 1제곱 되는 거거든요. 지수끼 뺄셈이야? 그럼 뭐죠? 나눗셈이죠, 나눗셈. 그쵸? 결국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3의 4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얼마죠? 8. 근데 3의 4제곱은 얼마예요? 얘가 a죠. 결국 얘는 뭐다? 8 곱하기 3분의 a. 얘는 뭐가 된다? 그래서 3분의 8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니은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의 세제곱입니다. 어떻게 한다? 18을 소인수 분해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18은 뭐죠? 2 곱하기 3의 제곱. 따라서 결국 18의 세제곱은 뭐냐면 얘는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어가지고 얘는 결국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건 뭐다? 3의 4제곱이죠. 그럼 보세요. 6은 뭐죠? 여기 나온 6은 그쵸, 얘는 4 더하기 2예요. 쪼갤게요. 즉 결국 얘는 뭐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에요. 요거 얼마죠? 8 곱하기 9는 72. 그리고 3의 4제곱은 a. 그래서 얘는 7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자, 27의 6제곱인데요. 자, 그럼 27의 6제곱 볼게요. 얘는 뭐다? 27은 3의 세제곱. 따라서 얘는 결국 3의 세제곱에 6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 18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되죠? 3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18은 뭐죠? 그쵸? 18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 더하기 2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가 주어졌어요? 3의 4제곱이어가지고 4의 배속꼴을 바꿔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얘는 뭐죠? 3의 4 곱하기 4제곱은 그쵸? 얘는 3의 4제곱의 전체 4제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3의 4제곱은 뭐죠? a. 따라서는 결국 얘는 뭐다? a의 4제곱 곱하기 9. 따라서는 그래서 9a 4제곱인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원기둥 모양 물통 가 나가 있는데요. 물통 가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부피가 더 큰 물통 나에 남김없이 부었을 때 물통 나에 채워진 물의 높이를 한번 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런 뜻이죠. 자, 원기둥 모양 물통 가 나가 있는데요. 가에 지금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더 큰 나에 남김없이 부었을 때 가가 들어가게 되면 뭐 요만큼 뭐 채워지겠죠. 그쵸? 요때 뭘 구한다? 이 높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어쨌든 간 가에 있는 물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채워지겠죠. 물이 채웠을 때 저는 요 높이를 한번 h가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먼저 나의 채워진 물의 높이를 h가 두겠습니다. 물의 높이를 h라 하자. 자, 그럼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요? 그쵸? 가의 부피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가의 부피는 뭐죠? 그쵸? 우리 원기둥 부피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와서 밑넓이는 1이니까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4ab죠. 4ab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높이는 지금 a 세제곱의 b 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은 16, a의 제곱, b 제곱. 방금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 지수 2를 각각의 지금 모두 분배해 준 겁니다. 곱하기 a 세제곱의 b 제곱. 따라서 자 여기 16파이 되겠죠? 16파이에 여기 지금 보시면 a의 세제곱, a 세제곱은 a 몇 제곱? 5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b제곱의 b제곱은 b의 4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러면 나의 부피 가보겠습니다. 자, 나의 물 부피 가볼게요. 나의 물의 부피. 자, 밑넓이는 뭐죠? 그쵸, 원이니까 얘는 파이 곱하기 3a 제곱 p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높이는 아까 뭐였죠? h, 그쵸? h가 되겠죠. 일단 계산해 보시면 얘는 파이 곱하기 9a의 4제곱 b제곱. 방금 한 것이 뭐다? 여기 지수 1을 지금 각각에 모두 분배해 준 거예요. 곱하기 h. 됐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결국 9파이의 a 4제곱 b제곱 h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결론은 뭐죠? 그쵸? 어차피 지금 요 가에 있는 물이 그대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두 개의 부피는 같죠. 즉 결국 뭐다? 요 두 개씩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럼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16파이 곱 a 5제곱 b 4제곱은 9파이 a 4제곱 b 제곱 곱하기 h하고 같다고요. 어차피 부피는 같으니까요. 그쵸? 따라서 결국 h는 뭐다? 그쵸? 9파이 a 4제곱 b 제곱 분의 16파이 a 5제곱 b 4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자 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없어 a 같은 경우 분자에 a 남는 것이고요. 분자에도 지금 b 제곱이 남게 될 겁니다. 되었죠. 정리는 어떻게 된다? 그쵸. 9분의 16의 ab 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근데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근데 부피 공식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좀 복잡한 문제도 좀 보이는데요. 자, 2 8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몇 자의 자연수인지 구현은 푸디하고 답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몇 자의 자연수인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은요 몇 자의 자연수죠? 그쵸? 세 자리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의 의미가 뭐죠? 그쵸? 0이 몇 개 붙는 거야? 2개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결국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1000 볼게요. 1000. 1000은 뭐죠? 1000은 10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지금 보니까 0이 3개 붙은 것이죠. 좀 규칙성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몇 자리? 3자리고요. 4자리요. 지수가 2고요. 지수 3이에요. 지수에 얼마를 더해준 거죠? 그쵸? 여기 한 개 한 개니까 1씩 더해준 거예요. 지금 원하면 결국 중요한 거 뭐예요? 0의 개수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자릿수가 궁금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쵸? 얘는 그냥 뭘 바꾸자? 10의 거듭제곱 바꿔주는 거예요. 10의 거듭제곱으로. 그게 관련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그쵸? 0의 개수가 궁금하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시험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자? 10의 거듭제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바꿔주게 되면 여기 뭐죠?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얼마? 10의 제곱이죠. 아, 10의 제곱이고 얼마? 3의 제곱 곱하기 7은 63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63 뒤에 뭐가 붙는 거? 0이 2개 붙는 거죠. 몇 자리? 4자리. 근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몇 자리? 자리가 2개고요. 0 몇 개? 2개. 이거를 더하시면 자릿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뭘 만들어준다? 10의 거듭제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5의 5제곱이거든요. 여기 8제곱이에요. 어떻게 한다? 10 만들면, 그쵸? 8은요, 뭐죠? 5 더하기 3이고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인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요 부분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요 부분이 뭐죠? 그쵸? 얘는 지도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5의 5제곱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 10의 5제곱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8이고요. 여기 9죠. 8, 9에 72. 따라서 얘는 72 곱하기 10의 5제곱인 거예요. 따라서 72 뒤에 0이 몇 개 붙는다? 5개. 결국에는 뭐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우리가 붙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다? 720만. 그 정도 몇 자리? 정답은 그래서 그쵸? 7자리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푼다? 그 수를 적절히 쪼개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반드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에서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5를 빼야 될 거 잘못해가지고 더했더니요 8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의 구하는 푸디하고 답 써보라고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다? 맨 처음엔 그쵸, 어떤 식을 문자로 두는 거예요. 볼게요. 자, 저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요 어떤 식을 한번 a라고 두겠습니다. 어떤 식을 a라 하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잘못한 식은 뭐예요? 지금 잘못한 것은 그쵸? 빼야 될 걸 잘못해서 어떻게 잘못해서 더한 거예요. 즉 어떤 식에서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5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8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7 나온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할 식은 뭐예요? 바르게 계산할 식은 보시게 되면 그쵸? 어떤 식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5를 빼준 것이 오늘 이제 바르게 계산할 식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뭐부터 한다? 우리 요식에서 뭐부터 구할까요? 그쵸? A를 구해보셔야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부분에 우변을 이항하시는 거죠? 결국 A는 8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7에서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5를 빼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모두 분배해 주시게 되면 8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7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럼 8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6a 제곱. 그리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동료항은 그쵸 마이너스 a죠. 다시 표시하면 마이너스 a 얼마?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7 더하기 5는 12. 그래서 결국 a가 지금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계산하는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쵸? 얘는 결국 6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2에서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5를 빼주는 거죠? 빼주게 되면 6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게 되면 6의 조동 종류항은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6 빼기 2는 4. 4a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a 동류항은 마이너스 a.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12의 동류항은 플러스 5 더하기 17. 정답은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7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실 이런 문제는 잘못 계산한 문제는요.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 어떤 식을 먼저 문자로 두고 나서 적절히 식 바꿔가지고요. 어떤 식을 구하신 다음에 바르게 계산된 식에 대입하셔가지고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이고요.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요. 도형의 넓이가 줘 있는데요. 지금 문제 보시면 사대꼴 넓이가요. 직사각형 몇 배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뭘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각각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첫 번째는요. 사다리꼴부터 가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가보겠습니다. 넓이 공식이 뭐였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거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길이는 지금 2x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랫변의 길이는 4xy의 제곱, 높이는 지금 3x 제곱 y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그럼 뭐부터 해줄까요? 그쵸? 여기 지금 2분의 1 있으니까 각 항에 먼저 분배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는 1이어가지고요. 결국 x, 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분의 4는 2여가지고 2xy의 제곱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거기에 지금 3x 제곱 y입니다.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3x 제곱 y를 어떻게 분배 법칙으로 각 항에 우리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일단 써보시면요, 결국에는 3x 제곱 y 곱하기 xy 더하기 결국 그 다음에 3x 제곱 y 곱하기 2xy 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3 곱하기는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x제곱에 x니까 x 제곱, 세제곱 되는 것이고, y 두 개 있으니까 y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숫자 보시면 3 곱하기 2는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x제곱에 x입니다. x 제곱, 세제곱. 그 다음 y도 세제곱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게 넓이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한다? 직사각형 넓이 가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 자, 가보게 되면 공식 뭐였죠? 가도의 길이 곱하기 세도의 길이. 결국에는 3x제곱 y제곱 곱하기 2x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 곱하기는 6, 그 다음 x제곱 곱하기 x는 x의 세제곱, y제곱 곱하기 y는 y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지금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쵸? 사다리꼴에 간단히 쓸게요. 사다리꼴은 뭐다? 직사각형의 몇 배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몇 배인지가. 그 우린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 네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네모는 뭐다? 그쵸? 직사각형 넓이 분의 사다리꼴의 넓이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그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 분의 사다리꼴의 넓이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넓이 분의 사다리꼴의 넓이이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입해 보게 되면, 자, 사다리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였냐면요, 3x 세제곱 y 제곱에다가 6x 세제곱 y 세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분모의 경우에는 6x 세제곱에 y 세제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분수꼴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결국에는 분리해보게 되면 이거 따로 써볼게요. 결국에는 6x 세제곱 y 세제곱 분의 3x 세제곱 y 제곱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뒤에 걸 보시게 되면 지금 어차피 보시면 이거 저 같죠? 같으면 얼마? 1. 그래서 얘는 더하기 1 되는 겁니다. 약분할게요. 약분해 보시면 6분의 3은 2 되는 것이고요. x제곱 없어지고요. y제곱분의 y세제곱은 그쵸, 분모에 y가 남습니다. 정답 뭐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y분의 1 더하기 1,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계산량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 알다시피 시계 계산이다 보니까 어떤 주어진 시계에 대해서 한 문제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같이 있을 때는 많아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계산하실 때 실수 없도록 은근 보시면 덧셈, 뺄셈도 실수가 은근 많고요.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곱셈입니다. 곱셈. 왜냐면 특히 분배 법칙을 하실 때 숫자를 곱하실 때요, 여러분들 음수가 곱해지면 반드시 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를 안 바꿀 때 좀 많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식을 이제 분배하실 때는요, 항상 모든 항에 분배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맨 첫 번째 항면 분배하시거나 혹은 이제 하나를 빼먹고 와서 분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배 법칙 하실 때 제발 부호 실수 없도록, 그리고 분배하는 실수 없도록 하셔가지고요. 유튜브가 유념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다 보면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직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실수 없이, 감점 없이 공부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 계속 보시면 저번 시간도 보셨겠지만 은근 계속 도형 문제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도형 내용들은 꼭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단원이 바뀌어가지고 3단원 공부할 거고요. 3단원부터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1단원과 2단원 내용을 잘 복습하고 나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